토크 콘서트 합니다. 이범규 TV 토크 콘서트는 이제 처음인데요. 서초역에 있는 흰물결 아트센터 예술극장인데요. 서초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9월 23일 오후 3시에 인터파크 예매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파크 예매하시는 건 모르죠? 물어보세요. 간단해요. 셀럽들 많이 나옵니다. 유명한 분들 많이 그 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사진도 찍으실 수 있고요. 그날 봬요. 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 제목은요, 기분 좋은 제목인데요. HD 역사 스페셜 대한민국의 진실인데, 그 제목을 보니까 대한민국 2030년 세계 5대 강국이 된답니다. 팩트들이 쫙 나와 있는데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1. 남한의 외환보유고는 세계 7위이다. 2. 자동차를 작년에 800만 대 제작하여 230개 국가에 수출했다. 3. 1등부터 6등까지의 조선소가 모두 대한민국 조선소이다. 4. 작년에 라면 매출고만 2조 원이고 그중 1조 원을 수출하였다. 5. 20년 전에 세계 320번째 기업이었던 삼성전자가 8등으로 올라갔다. 6.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에 국산 초음속기 T-50 16대를 직접 몰고 가서 인도네시아에 넘겼다. 7. 작년에 국내 건설 회사들이 외국에서 70조 원의 공사를 따냈고 금년에는 90조 원을 예상. 8. 중동과 아프리카 국민의 45%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 전 세계 평균 3명 중 1명이 대한민국에서 만든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9.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대형 선박의 43%가 한국산이다. 10. 삼성전자가 평택에 100조 원을 투자하고 서울 서초동에 1조 원짜리 연구센터를 짓고 11. 서울의 지하철이 세계 1등이다. 12. 인천공항도 세계 1등이다. 13. 우리나라는 세계 기능올림픽대회에서 8년 연속 1등을 하였다. 14. 우리나라는 집이 8%가 남아 돌아가고 있다. 15. 대한민국은 반도체 1등국이다. 16. 삼성과 LG 때문에 모토로라, 블랙베리, 노키아, 소니, 파나소닉 등이 망했고 애플도 망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의 기술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17. 유엔은 우리나라의 전자정보 기술이 세계 1등이라고 발표하였다. 18. 세계에서 인터넷의 속도, 기술 보급률이 가장 우수한 나라는 한국이다. 19. 금년 4월 현대자동차는 세계 최초로 수소가스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20. 세계 1등을 한 현대 기아차, 소나타, 제네시스, 스포티지, 솔, 엑센트, 그랜저, 에쿠스 등. 21. 세계 전문기관들은 한국은 2030년 안에 세계 5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 22. 한국인이 카카오톡을 개발하여 전 세계 100여 개국에 팔아 1조 5천억 원 부자가 되었다. 23. 한국은 타이어를 연간 1억 개를 생산하는 타이어 3대 강국이다. 24. 한국의 화장품 매출액이 연간 3조 원이며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수출한다. 25. 작년에 1200만 명이 한국을 방문하였고 이 중 350만 명이 중국인이었다. 26. 작년에 초코파이를 100여 개국에 5천억 원을 수출하였다. 27. 우리나라의 세계 1등 상품 수는 151개. 28. 우리나라는 세계 5대 잠수함 생산국이다. 29. 우리나라는 세계 3대 교육용 로봇 수출국이다. 30. 우리나라는 항공 서비스 1등국이다. 이상과 같이 전 세계가 한국에 놀라고 있다. HD 역사 스페셜 대한민국의 진실. 자, 이렇게 글을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미국에 계시는 분이 올려주셨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 SNS를 달구고 있는데, 이거 대단하네, 우리나라. 이것 말고도 우리나라 대단한 게 많은데, 여기 그 팩트를 쭉 나열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팩트에 대한 평가에 다소 약간 그 과장된 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애국심으로. 그러나 전체적인 팩트는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가에서 약간 가장된 건 좀 있어도요. 자, 이런데 이거 말고도 우리나라 추세가 지금 엄청나죠. 그런데다가 지금 중국이 잃어버린 20년으로 갈 기세가 됩니다. 미국이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봉쇄 정책에 여러 가지 환율이라든가 인권 문제 거론하죠.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금들 외국에서 막 빼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시로 해서 막 빼고 있어요. 중국이 어려워졌거든요. 미국은 지금 호황입니다. 중국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좀 위태한 거 아니야? 천만에. 중국이 어려워져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도 있어요. 중국에 우리가 많이 팔고 있으니까. 그러나 중국이 어려워지면 반사이익을 우리가 받는 게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기업적으로나 그렇고 기술 투자라든가 이런 게 중국으로 갈 게 거기 좀 휘청된다던데 잃어버린 20년 된다던데 미국이 거기 손보기 시작해서 골치 아프다.
야, 한국이 거기 인프라가 좋고, 뭐 과학기술 인프라도 좋고, 인터넷 인프라도 좋고, 한국 국민들도 착하고, 자유시장 경제고, 야, 그쪽으로 가자. 바로 옆이니까요. 이런 얻어먹는 게 또 많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쟁력에서 중국이 쇠퇴하면 우리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 들어와서 한미동맹 굳건한 데 이어서 한미일 삼각 블록을 완성했잖아요. 이 블록의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걸 또 이용하면은요, 우리가 5대 경제대국, 지금 10대 경제대국, 12, 11위 하잖아요. 평가에 따라서 5위 될 수 있다는 거. 아, 되죠. 옛날에 그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었는데, 아, 우리가 뭐 땅덩어리 적다고요? 아, 5위 될 수 있어요. 미국 1등, 아, 중국 제치고 일본이 2등, 우리가 5등, 뭐 이렇게 하면 아주 끝나는 겁니다. 불가능 아닙니다. 이건 제대로 된 팩트에 근거한 전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유수의 그 석학들이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유명한 석학들이 우리가 G2가 된다는 예언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세계 5대 경제 강국은 뭐 이건 뭐 식은 죽 먹기죠. 그게 2030년 몇 년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몇 년 안 남았어요. 으하! 우리가 5대 강국 되면요, 여러분들도 같이, 국민들도 같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화이팅! 1인당 국민소득 다 높아가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면 국민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이 중요한 겁니다. 아지야, 가자!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문재인 감옥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야 5대 강국합니다. 사법질서 바로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부정선거 막는 민주주의 정의 세우면은 5대 강국 넘어서 G2로도 갈 수 있습니다. 5대 강국 하는데 이재명, 문재인 못 집어넣으면요, 못 가요. 거기서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겁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한동훈 장관 화이팅!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5대 강국 갑시다!